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주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식과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북한과 무승부를 거뒀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전 9시 뉴스, 일요 와이드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과 북한의 한미 압박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 뉴스를 전했습니다. 또한 2달에 걸쳐 보도한 노인 인권 기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소식을 속보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10월 14일 뉴스 리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의를 밝히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자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 브리핑을 가진 지 불과 3시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담을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도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올라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고 설명했고, 검찰개혁이라는 마지막 소임을 위해 버텨왔는데 이제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이 가족 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다며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고통을 함께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는 조 장관이 밝힌 사퇴 의사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 중간에 영상으로 삽입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조 장관의 영상은 사퇴 당시가 아니라 오전에 검찰개혁 브리핑에서 한 것인데 어떤 영상인지 설명이 곁들여졌다면 좋았겠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내놓은 반응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론 분열상을 거론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조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는 통합과 민생 경제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사의를 고심 끝에 받아들인 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국정 운영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요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사의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조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악화한 여론이 좀처럼 반전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게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항상 한국당에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0.9%포인트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리뷰는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도 사퇴 발표 내용,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사퇴의 배경 등을 다각도로 짚어주었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들을 정부와 검찰에서 제대로 개혁하고 수사하는지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2일 뉴스20과 13일 일요와이드는 북한 소식을 전하며 최근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먼저 뉴스20은 월드컵 남북 평양 예선으로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맞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측이 남한의 제안에도 응답을 하지 않아 생중계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철저한 오히려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이 남측 취재진과 응원단의 방북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평양 경기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활로를 모색하던 정부는 아쉬움을 내비쳤다고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남북한 당국 간 접촉은 하노이 회담 이후 8개월째 끊어진 상황이며 북한은 최근 들어 대남 비난을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해설도 곁들였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분석을 안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협조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순항을 기대하며 올해 대폭 증액 편성된 남북 교류 협력 예산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전문가의 발언 및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한 해설과 분석, 전망 등을 내놓은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양 축구 현장 생중계가 불투명해지며 깜깜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깜깜이라는 표현을 써 아쉬웠습니다. 깜깜이라는 표현은 흔히 뉴스에서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를 때에 사용되곤 하지만 엄밀히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는 아닙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앞장서서 바른말을 써야 합니다. 굳이 직관적인 제목을 붙이고 싶었다면 깜깜 정도로만 사용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10월 1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관광단지인 삼지연궁 건설을 독려하고 격려했다는 사실과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재차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중단을 촉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요와이드는 조선중앙TV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군을 찾아 근로자를 격려했다고 전했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기 다른 두 소식을 경제와 안보라는 개념으로 대비시키며 북한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은 자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군을 두고 삼지연군을 산간 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라고 말하는 영상에는 지난 1월이라고 자막을 삽입해 자료 영상에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해줬습니다.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는 자막까지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넘치는 정보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뉴스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연합뉴스TV는 10월 13일 매주 일요일마다 2달여에 걸쳐 보도한 노인 인권 기획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 13일 뉴스공구는 우리 사회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짚어주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춤을 추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해당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발언을 전하며 노인들이 평소에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점과 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을 전해주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춤 프로그램이 여가라면 노인의 일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더 많이 늘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자리를 원하는 55에서 79세 고령층이 861만 명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64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74만 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래픽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기획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다양한 노인의 삶을 그려주기보다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과 복지 정책의 사례 제시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그래픽에 제시된 노인 일자리 증가 전망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 전반에서 노인의 고용률, 고용 계획 등도 살펴보았다면 좋았겠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인이 비용을 좀 더 받고 싶다는 발언을 삽입했는데 노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의 한계라든가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도입과 마무리에 2번이나 노인들이 지하철과 공원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제 옛말이다. 노인 복지가 나아지면서 지하철이나 공원을 배회하는 노인들은 줄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료는 간과한 채 춤을 추며 삶의 활력을 찾는 노인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착시 효과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 인권 기획은 그동안 치매, 존엄 있는 죽음, 노인 혐오 등 노인과 관련 있는 이슈들과 가정 돌봄 지원의 필요성 등 복지 접근성과 복지 행정의 세밀함에 문제 제기를 해 뜻깊은 기획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문진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12일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생활 9년차, 남아프리카에서 온 가브리엘 씨의 한국 정착기 4부가 방송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부산 영도구 바다 옆에 자리한 가브리엘 씨의 아침 일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을 맞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으니 저녁에 같이 먹자는 아내의 말에 가브리엘 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된장찌개. 아내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맛이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브리엘 씨의 말을 통해 아내와의 생각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어서 아내가 외출하고 가브리엘 씨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Verb, ing.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큼 열정이 넘치는 가브리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Am. 가서 또 영어 가르치시고 싶으세요? 집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면 힘들지 않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가브리엘 씨는 미소를 지으며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영어는 꼭 필요하다며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남하고 가족과 대화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하고 가족의 그 커뮤니케이션 진짜 어려워요. 이어서 배고프다는 말에 가브리엘 씨는 된장찌개가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콘수프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말에 꼼짝 못하는 아빠, 가브리엘 씨가 결국 주방에서 콘수프를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수프가 더 맛있다고 말하는 가브리엘 씨와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알면 엄마한테 혼나요? 둘째 딸 예랑이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지만 맛있으니까 먹는다는 말에서 저도 어릴 적 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먹고 된장찌개도 먹을 거라며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우는 장면도 그 당시 저와 아버지가 했던 모습과 비슷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씨가 즉흥적으로 기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즉흥적으로 기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흥 넘치는 두 딸이 합세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리듬에 맞춰 리코더를 부는 첫째 딸 아랑이와 탬버린을 치는 예랑이, 그리고 흥겹게 춤을 추는 막내 이든이를 보고 보는 내내 저도 흥겨워졌습니다. 그럼 시간 있으면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가브리엘 씨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더 만들어요. 다음은 외출한 아내가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먹었어? 지금 몇 시인데? 저녁을 안 먹었냐는 엄마의 질문에 아이들이 아직 안 먹었다고 하자 아내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가브리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가브리엘 씨. 노란 색깔 이거. 결국 콘수프를 먹은 사실이 들통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브리엘 씨와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너희가 졸랐어? 아니요. 먹겠다고? 아니야, 오빠가 그랬어. 이 장면에서는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엄마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건강한 저녁상이 차려지자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시골에서 농사지은 채소에 맛있다는 딸의 말에 가브리엘 씨도 한 입 먹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용기 내서 먹어보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된장찌개가 입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주 먹으면 좀 지겹지만. 첫째 딸 아랑이는 아빠의 억지 웃음을 알아챘습니다. 억지로 안 있어도 돼. 입에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콜라도 그래요. 가까스로 줄였다며 남편이 걱정되는 아내는 줄였거든요. 남편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기분겠지만 남편 가브리엘 씨는 아내의 마음은 진짜 고맙지만 건강식은 진짜 맛없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웃음만발 가브리엘 씨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처럼 주말을 맞아 가브리엘 씨 가족이 외식을 나온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날은 친구네 가족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백인, 아시아인 등 반가운 고향 친구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가브리엘 씨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가운 친구의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내는 이런 날도 있어야 남편이 숨을 쉰다며 오늘 같은 날 한 번은 허락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드넓게 펼쳐진 바닷가로 산책을 나간 모습이 나옵니다. 이젠 제2의 고향. 가브리엘 씨는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문진영 학생은 이번 하모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가브리엘 씨가 낯선 이국 땅에서 적응을 잘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문진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부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를 3곳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뒤 전격 사퇴했습니다.
8월 초 장관 지명 이후 2달여 동안의 모든 관심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와 의혹에 쏠리면서 사회적 갈등은 격화돼 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추진과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부터 사퇴까지의 배경을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네. 우리 언론은 이를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9일에 장관 자리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장관으로서는 35일을 보내고 사퇴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이제 2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전 장관은 서해 맹산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었죠. 하지만 지명 후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다가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의혹 그리고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급기야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문회 당일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서 가족들의 잇따른 소환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갔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에 반발해서 이제 서초동에서는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광화문에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논란 속에서도 조 전 장관은 발빠르게 검찰 개혁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지명된 지 이제 66일째 이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면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배경을 급격히 악화된 여론으로 꼽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4%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또 자신이 국론 분열을 낳았다는 어떤 책임감과 또 가족을 둘러싼 수사 압박감도 사퇴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나쁜 선례를 남긴 조국 사태, 갈라진 사회 상처 입은 민심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임명 강행과 또 장관직 버티기는 여러 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고 또 대한민국이 아직도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국 사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린 민심 이반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에만 급급해서 민심을 오판한 여권이 누구보다도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 후진적인 리더십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은 것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을 굉장히 좀 숨가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또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관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숨가쁘게 쉴 틈 없이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이제 6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지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임명되자마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시한 검찰개혁위에는 특수부나 공안부 등 주류가 아닌 형사부나 공판부 같은 비주류 검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또 관련 논의에서 소외돼 왔던 젊은 검사들이나 또 검찰 수사관, 또 법무부 직원들도 개혁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검사는 물론 일반 직원까지 포함된 장관과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가 각각 의정부지검과 또 제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진행이 됐었고 두 차례의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통해서는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의 검찰개혁 관련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감한 검찰개혁의 추진을 강조했었는데요. 이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수부 축소라든가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금지 같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별건 장시간 수사 금지 등 추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에 이제 2시간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켰다면은 진보 언론에서는 검찰 개혁에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이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오기가 조국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또 사퇴 시점을 두고서도 조국은 검찰개혁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퇴 직전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개혁안 마련을 밀어붙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한겨레 신문은 검찰개혁 시동 걸고 하차한 조국이라고 헤드라인 제목을 달고 또 사설을 통해서는 검찰개혁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법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동안 언론은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소 이제 과열된 보도, 무분별한 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좀 피로감을 증폭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는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경마식 중계보도 행태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언론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이 검찰개혁은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제 조 전 장관의 거취가 정리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검찰개혁의 동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남긴 검찰개혁 방안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검찰 역시 이제 셀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또 공수처 설치 방안 등은 여전히 여야 합의의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제도화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검찰 개혁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이제 서초동 여론은 물론이고 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광화문 여론도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만큼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죠. 이제는 국회가 사법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국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여의도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공수처법은 현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면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쪼개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또 이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의 어떤 보도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면은 검찰
검찰개혁과 또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이라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교훈과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 개의 광장으로 갈라져서 서로 외쳤던 두 개의 정의라면은 하나는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정의가 되겠고요. 다른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과제이지만 문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어떤 딜레마가 모순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보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또 사회 통합에 앞장서지 못하고 또 정파에 따라서 분열과 대립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갈등적 요소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본질적인 또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이 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